네, 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예, 코스피 지수 하락 마감했는데 뭐 내용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이 하락한 이유가 삼성전자의 치킨 게임 문제인데, 이게 당장은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지만 길게 보면 이제 삼성전자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SK하이닉스도 고통은 더 크겠지만 그 이후에 SK하이닉스가 낸드 쪽에서도 살아남을 확률이 크니까 요건 당장 고통이 크지만 장기적으로 좋은 일이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크게 내렸는데 지수가 이만큼 빠졌다라는 것은 뭐 나쁘지 않다. 예, 그리고 해외 증시도 아주 좋은 흐름을 보였고, 이게 당분간 이제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이 꺾일 가능성이 높고, 네, 그리고 이번에는 0.75% 인상을 하겠지만 이제 세상이 이거를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미국이 3월까지만 해도, 연초까지만 해도 2023년 정도 돼야 금리 인상을 고려한다, 그런 분위기였는데, 예, 갑자기 금리 인상을 해가지고 뭐 4.5%까지 올릴 기세입니다. 지금 추이를 보면 이게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전례가 없이 이루어졌는데, 그 과거처럼 이제 요 영향이 순차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정보 확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정책도 매우 빨라져야 되고, 예, 거기에 맞춰진 거다라고 하면 경기 침체가 왔을 때 금리 인하 속도도 굉장히 빠를 거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즉 주기 자체가 아주 짧아질 가능성이 커졌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코스피 지수를 보더라도, 아, 예, 이 코스피 지수를 보더라도 요런 흐름이 나왔을 때, 신고가 흐름이 나왔고 이게 바로 죽었습니다. 예, 근데 한번 기세를 타면 이렇게, 그리고 이 에너지는 무려 이게 이 뒤쪽 것까지 해서 이것까지 치면 에너지를 10년을 모았는데 한 번에 끝나지는 않는데 이게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그리고 V자로 반등해가지고 여기까지 올라간 것도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그게 정상적으로 갔다면 이런 형태가 돼야 됩니다. 예, 이런 형태가 돼야 되는데 이례적인 흐름이 나왔다. 이게 코로나19도 영향일 수도 있는데 이게 예상보다 더 내려왔다라는 것은 정보의 확산 속도가 빠르다. 그리고 예상보다 빨리 더 올라왔다는 것도 역시 정보의 확산 속도가 빠르다라는 쪽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시장의 바닥은 통상적으로 2000선 정도, 2000선 일시적으로 하회하는 게 아닐까라고 봐야 되는데, 정책이나 이런 걸로 보완이 되면서 저점이 이미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다라고, 예,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 금리 인상도 미국 금리 인상도 0.75%를 인상을 하는 거야 뭐 정해져 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 다음에는 0.5%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이제 최종 4.5%로 끝나는 기준금리 인상이 될 거고, 우리는 3%에서 더 못 올릴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이제 금리 인상이 멈췄다라는 부분에서 하나 시장에 그래도 안정감을 줄 것이고, 두 번째는 인하를 하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또 모멘텀이 될 거고, 이런 정보의 어떤 반영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시장도 생각보다는, 예, 그 횡보의 어떤 기간이 좀 짧지 않을까. 한 2년 정도 잡아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좀 짧은 한 1년 정도로 잡지 않을까. 예, 잡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잠깐 살펴보면, 삼성전자가 밀리는 건 자연스러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변동성 상단까지 갔으니까. 하단에서 상단을 갔다라는 것은 일단 삼성전자의 상태가 굉장히 나쁜 상태에서, 그 나쁜 상태는 아주 오래 전부터였습니다. 언제부터냐면, 예, 연초부터, 삼성전자는 연초부터 나쁘기 시작해가지고 제대로 좋았던 적이 없이 계속 약했습니다. 계속 이런 약세 흐름을 보이다가 드디어 제대로 올라왔습니다. 물론 이때도 올라왔고 이때도 올라왔지만 이때는 아주 짧았고 이때는 상단까지 올라가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쨌든 상단을 때렸으니까
이 변동성 범위에서 하단만 건드린다는 것은 변동성 범위가 실질적으로 이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요 아래에서만 논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위에서 놀기 시작했다라는 건 긍정적인데, 근데 지금 치킨 게임에 대한 우려가 되게 큽니다. 어떤 거냐면 SK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하고 감산, 예, 투자 축소를 발표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감산 안 해. 투자 계속해. 요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후에 어떤 걸 시장에서는 걱정을 하냐면 SK 하이닉스랑 마이크론이 여기서 그냥 발표한 그대로 간다면 점유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는 올라가고. 예, 그러면 장기적으로 이제 시장 점유율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이 가격 결정권을 상실했다는 의미고 삼성전자에 종속돼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사실상 삼성전자가 요 D램 시장에서 삼성이 봐주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SK 하이닉스랑 마이크론이 예, 이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시기를 잘 누리고 있었는데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안 봐줄 거야 라고 나온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SK 하이닉스랑 마이크론이 그래, 점유율 네가 더 가져가, 우리는 그냥 감산할게요, 투자도 덜 할게요, 이렇게 하면 이게 단발성으로 끝나는 거고, 어 그래? 우리도 그럼 감산 못하고 투자 축소 취소,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반도체 가격이 떨어질 거니까 다시 내려오게 될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장기간 삼성전자는 부진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실적이 더 나오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러면 반도체에서 실적이 줄고 메모리에서 파운드리에서 투자 계속 해야 되고 스마트폰도 밀리고 있고 가전 쪽도 뭐 신통치 않고 뭐 디스플레이도 예, 상황이 녹록치 않고 이런 상태로 삼성전자가 시간을 한 2, 3년 정도 가져야 될 거고 주가가 쉽게 오르지 않는, 물론 이 기술적인 부분만 보면 거의 10개월 만에 삼성전자가 그나마 좋아질 가능성을 내비친 상태인데 예, 그게 이어지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지금 분위기로는.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낸드 쪽은 이제 장기적으로는 호재가 될 텐데 요 낸드에서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지금 뭐 과반이 안 될 겁니다. 표를 보면, 그리고 마이크론에 조금 밀린다 이런 지금 분위기도 있고, 예, 그래서 삼성전자가 작년 4분기까지 보면 이 낸드 점유율이 33%에 불과합니다. 여기 보시면 예, 삼성전자가 33%고 이 키옥시아가 도시바입니다. 도시바. 예, 그리고 웨스턴 디지털이고 이 도시바하고 기술 제휴를 하는데 이 두 개 합산해 가지고 삼성전자랑 비등한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예, 14.1%. 예, 그리고 그 마이크론이 10%. 예, 그리고 이런 애들은 뭐 앞으로 없어질 애들일 가능성이 크고 중국의 YMTC도 시장 진입 단계니까 초장에 조져놔야 되고, 예, 그래서 여기서 치킨 게임이 벌어진다라고 하면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마이크론이랑 SK 하이닉스는 D램에서 수익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버틸 거고, 그리고 제일 먼저 무너지는 게 이제 웨스턴 디지털이고 키옥시아도 지금 3단 적층에서 조금 밀리고 있습니다. 원천 기술은 갖고 있는데 얘도 이제 무너지고, 그러면 아마 이 최종적으로는 이쪽하고 SK 하이닉스 쪽하고 이렇게 연합군이 될 가능성이 크고, 예, 나머지 점유율을 삼성전자가 다 먹을 거고, 예, 이렇게 될 겁니다. 요 점유율 자체가 줄어들고, 그리고 마이크론도 늘어나고, 예, 이렇게 돼서 시장이 재편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게 장기적으로는 호재인데 당장은 돈이 안 되니까 삼성전자가 겨우 적자를 안 내는 수준일 거고 SK 하이닉스랑 마이크론은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걸 D램으로 메워야 된다라고 했을 때 예, 그 충격이 꽤 클 거라고 봅니다, 단기적으로.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제 길게 보면 괜찮은데 앞으로 한참을 시장 대비해서도 약세의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고, 다만 정보가 빠르니까 이번 고비 잘 넘기면 삼성전자 좋아질 거야라고 보고 매수세가 들어올 수도 있는데, 일단은 조금 부정적인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를 보면 이틀 동안 많이 밀렸습니다. 치킨 게임에 대한 우려인데 결국은 실적이 앞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그 실적은 그 단기간의 얘기입니다. 한 2년 정도 실적이 신통치 않을 것이다. 근데 2년 정도 실적이 신통치 않더라도 SK 하이닉스의 순자산이 지금 67조입니다. 67조 원이고 시가총액이 지금 60조 원입니다. 뭐 이게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SK 하이닉스가 순자산 이하로 시가총액이 갔던 적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하반 경직성은 좀 있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주가 약세는 제한적인데 역시 또 주가 강세로 돌아서기에는 한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두 종목이 죽어 있는 상태에서 유동성을 공급을 하면서 나머지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이는 그런 그림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보다 시가총액이 높은 이 LG 에너지 솔루션은 글쎄 이게 거래량 없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신고가를 찍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주식 대부분이 묶여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 주식이 묶여 있는 상태에서 실제 시가총액이 지금 124조나 되지만 124조지만 실질적으로는 유통 주식 수가 10% 밖에 안 되니까 이걸 보면 한 20조짜리 시가총액과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지금 겨우 수익으로 돌아섰고 외국인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 그런 상황에서 이 랠리가 어디까지 갈지에 대한 부분 뭐 작정하고 올린다 그러면 끝이 없겠지만 일단은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 거래량이 없으니까 아직까지는 이걸 돌파를 한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가격적으로 너무 부담이 큰데 이제 그 패시브 자금이 아직까지 완전히 입장이 종료가 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계산했던 거하고 비교하면 그거보다도 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시브 자금이 지금 들어오고 외국인 지분율이 4.69인데 그 80 최대 주주가 84%, 81.84 그리고 국민연금이 5.01 외국인이 4.69 우리 사주가 3.48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86, 91, 95 정도 된다고 보고 5%가 유통 주식수인데 이 중에서 외국인이 최대한 담으면 한 7, 8까지 갈 것 같습니다. 요거보다 더 담는다고 하면 그러면 당장은 이거 박살 나야 되지만 당장은 수급 때문에 좋은 상태가 유지가 되지 않을까. 뭐 분명히 이게 말도 안 되는 가격인데 수급만 놓고 보면 당장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를 거스를 수는 없을 거고 그러면 이제 수급적으로 문제가 되는 시점 수급적으로 우리 사주가 풀리면 분명히 차익 실현하려고 할 겁니다. 30만 원에 사가지고 지금 가격이면 1년에 70% 이상 수익이니까 이게 내년 1월 27일에 풀리니까 그럼 그때까지는 그 LG 에너지 솔루션 주가가 말도 안 되지만 어쨌든 유지는 될 수 있겠네. 그리고 그 이후에 풀리는 물량이 적지가 않으니까 조금 충격을 받을 수 있겠다. 요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1, 2, 3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밀려서 이제 4등이 됐는데 SK 하이닉스가 시가총액 종목들을 보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좋아지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당분간 지수 관리용으로도 조금 이용 가치가 있고 그래서 이 세 개를 묶었을 때 시총 상위 종목들의 부진이 예상이 된다. 어쨌든 충격은 크지 않겠지만 그러면 나머지 종목들이 지금 분위기 좋은 구간에서 개선된 흐름을 전개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시장에 한번 방법을 찾아 나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일단 정부에서도 심각성을 알고 개입을 했고 한국은행에서도 개입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더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단풍이 좋은데 제가 11월 중순까지는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아 좀 아쉽습니다. 예. 예. 대안제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기 예, 감사합니다. 대안제본 같은 경우는 오너가 직접 지분을 지배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 고배당을 하면서 그 모 회사에 지분이 가야 되겠지만 일반적인 오너가 최대 주주였던 회사랑 비교하면 약간 이 고배당 가능성이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 예. 그래도 같이 살펴보고 아이고 대한제강을 쳐버렸 예. 대한제분이 그 시장 따라서 시장 좋을 때 한참 괜찮았다가 시장 나쁠 때 좀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예, 시가총액으로 보면 2천억 조금 넘는데 순자산이 이제 1조 원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뭐 명백한 저평가고 항상 그렇지만 싼 종목을 갖고 있을 때 우리가 심리적으로 후달릴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예, 그래서 뭐 지루하고 짜증나고 뭐 이런 거는 있지만 불안해서 공포심이 들고 이런 건 없으니까. 예, 그래서 자기 자본의 6.5%에 해당되는 570억을 주고 예, 주식회사 세프스 푸드라는 예, 회사 출자를 했습니다. 식자재 유통을 위해서. 근데 유럽 식자재 수입, 유럽에 있는 식자재를 수입하는 회사인 것 같은데, 어, 예, 요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유럽 현지 회사를 인수를 했다라고 하면 문제가 좀 있겠지만, 지금 대한제분의 어떤 인프라를 기본으로 해서 이 회사를 인수를 했다라고 하면 예, 어느 정도 시너지 효과는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 회사의 매출액을 보면 215억, 순이익이 35억. 이거를 얼마 주고 샀지? 570억을 주고 샀으니까. 야, 이 알짜 회사들 많습니다. 예. 35억씩 벌고 16억씩 벌고. 물론 저도 이제 그런 회사를 지금 하나 찾아냈고 자금만 회수되면 거기 이제 그냥 전 재산 다 올인해가지고 이거 뭐 그냥 이 다른 얘기지만 요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냐면 아주 사업을 잘하는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리사이클링 쪽이고 그래서 여기랑 5대5로 가고 이쪽은 사업만 하고 우리 쪽은 투자만 하고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고 요게 이제 이 회사가 570억인데 지금 이 회사가 이거보다 많이 버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얼마가 들어가야 되냐면 한 200억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2억도 없는데 200억이 어떻게 하지만 뭐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고. 그래서 어쨌든 이 회사를 샀다라고 하면 이익에 기여하는 부분 어차피 대한제분이 지금 보시면 대한제분이 지금 영업이익이 작년 기준으로 250억 그리고 순이익이 873억인데 영업이익 아까 영업이익이 있었나? 순이익만 있고 영업이익이 없는데 매출이 215억입니다. 이 회사가 올해 그러니까 올해는 더 늘어날 거라고 보고 100% 자회사니까 매출이 지금 1조 원대 매출인데 여기에 뭐 200 얼마가 붙는다. 이건 크지 않지만 250억의 영업이익이 한 40억 정도 붙는다라고 하면 숫자 자체는 훨씬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호재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돈 놀고 있는데 그 돈 가지고 이걸 사가지고 매출과 이익을 늘려나가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으니까 당장은 반응이 없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호재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종목들 중에서 조금 특징이 있는 종목들 현대모비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모비스가 빌빌거리다 올라갔습니다. 올라간 가장 큰 이유가 실적인데 이거는 이제 제도권에서 한참 전부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사업을 잘하고 있다. 그리고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라는 부분이 지금 시장 약세라든지 지배 구조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약했다가 이제 실적 발표를 하면서 탄력을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연속성 있는 상승으로 올라가긴 조금 힘들긴 하겠지만 현대모비스가 재평가를 받는 데 있어서 좀 좋은 계기가 될 것 같고 그러면 현대모비스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초에 거의 2년 동안 부진했습니다. 작년 초에 고점 찍고 쭉 슬라이딩하고 있는데 그럼 지금 형태에서 여기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을 갖고 나면 이제 좋은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이 기간 조정 내에서 지배구조 개편과 같은 어떤 확정적인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때 이미 사상 최대 실적을 낸다라고 하면 앞으로의 방향은 명확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상승은 사실 뭐 가치 투자 입장에서는 좀 다갑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쌀 때 사야 되는데 비싸졌으니까. 근데 방향성은 분명히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현대모비스는 앞으로도 계속 좋은 흐름을 전개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흐름이 좋습니다. 제가 주변에 이제 주식 요즘 같이 나쁠 때 뭐 사면 되냐 했을 때 제가 이제 그나마 권할 수 있었던 종목인데 요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이런 형태의 그러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실적도 좋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주가가 올라서 그렇지만 이전에 낮은 수준의 주가였을 때 하나금융지주의 어떤 배당 기대할 수 있는 배당 수익률이 8%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좋아지면서 회복하는 거 여기에 배당까지 더하면 한 20% 정도 3개월에 20% 수익은 날 것 같다. 그리고 금리 인상에 실적이 박살나는 종목들이 아니라 금리 인상에 어쨌든 예대 마진이 확대가 되면서 수익이 나는 구조니까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니까 요거는 뭐 다른 시장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나쁘지 않을 거고 그대로 끌고 가도 8% 배당 수익을 받을 거고 올라가면 한 20% 수익 날 거고 떨어져도 배당 받아서 본전치기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편하게 권했던 거고 다행히 이제 반응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응이 오는 핵심은 다른 금융지주사들에 비해서 그 실적이 좋았던 건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겪어보니까 하나금융지주가 이제 리테일 쪽에서 다른 은행들과 다른 굉장히 친절하고 또 고객 편의를 많이 봐주고 있는 모습이더라. 농협 가면 그냥 하루 종일 기다려야 되고 그나마 이제 KB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빠르긴 한데 뭐 대출 같은 거 한번 문의하면 거의 죄인 취급하고 신한은행은 아예 생각도 못하게 닫혀 있는 상태에서 하나은행이 이제 그나마 이제 아무나 이렇게 열어주는 게 아니라 그나마 이제 좀 가능성 있는 거. 예를 들면 뭐 태양광 대출 보면 지금 이제 개통한 그 발전소를 보면 그 아리스 포함해가지고 한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지금 물론 이제 지금은 좀 많이 나오는 편이긴 한데 한 달 486짜리 이 정도 수익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뭐 S&P가 떨어지고 뭐 이렇게 되더라도 못해도 뭐 한 600만 원 정도는 지키지 않을까 최악으로 보더라도 그러면 계속 이런 수익이 꼬박꼬박 박히니까 은행의 입장에서는 이 돈이 들어왔을 때 이 돈에서 먼저 빼갈 수 있는 우선권만 가지면 사실 굉장히 안전한 겁니다. 근데 이 취급을 뭐 하는 데가 은행보다는 이제 경험이 많은 저 전라도 쪽은 태양광 설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이제 괜찮지만 이 경상도 쪽을 보면 취급을 안 하다 보니까 또 귀찮고 이렇다 보니까 요거에 대해서 뭐 문의를 하면 거의 죄인 취급을 합니다. 뭐 안 되는 어 안 되는 거 뭐 이거 사기치는 거 아니야 이런 수준인데 하나은행 쪽은
이런 구조 때문에 은행에서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 예. 근데 이게 굉장히 합리적인 접근인 거고 사실 실제로 20 년간 한전에서 꼬박꼬박 수익이 들어오는데 돈을 뗄 염려가 없으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쪼끔 차이가 나더라. 그게 이제 실적으로 쪼끔 빨리 반영이 된 게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다른 금융지주사들보다는 훨씬 나은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이 리테일 쪽에서 이 온도가 다릅니다. 예. 그래서 은행 쪽에서도 앞으로 국민은행을 넘어서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온도가 다르니까. 예. 온도가 달라서 좋은 예 앞으로 더 좋은 흐름을 기대할 수 있고 주가도 거기 개선되는 실적에 맞춰서 더 좋아지지 않을까. 요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예 현대차까지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보면 이제 최근에 그 일회성 손실 때문에 타격을 받고 그전에도 지배구조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또 타격을 받고 했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일회성 비용 다 반영하고도 영업이익이 1조 5,518 억이 나왔습니다. 굉장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거 다 털었으니까 앞으로 이제 분기에 3조 원씩 이익이 날 겁니다. 그리고 연간 12조의 영업이익이 나는 회사가 그리고 주주 환원 정책이 나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내년 되면 이제 순자산이 100조를 돌파할 건데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35조다? 이것도 시장이 정상화만 되면 말도 안 되는 수준인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보고 지금의 환율에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현금성 자산이 많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해도 수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가치 투자 측면에서는 완벽한데 주가가 왜 이러지? 이런 부분이 있지만 항상 그 가치 투자 관점에서는 이렇습니다. 수급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사고 싶은 사람들이 몰리면 그냥 올라가는 거고 팔고 싶은 사람이 몰리면 내려가는 거니까. 그래서 가치라는 게 올라가면 주가라는 것은 이제 개가 주인하고 산책을 하면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렇게 하니까 가치보다 앞에 있을 수도 있고 뒤에 있을 수도 있고 앞에 있을 수도 있고 뒤에 있을 수도 있지만 결국은 방향은 같을 거다.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 매력도 있고 제가 현대모비스의 흐름을 보고 봤을 때 아마 올해 아니 내년 안에 현대차 그룹이 그 지배구조 개편을 완료를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주식 시장도 좀 개선이 될 거고 그리고 실적도 아주 완성이 될 거고 주주환원 정책도 좋아질 거고 그래서 현대차는 쌀 때 사두면 괜찮지 않을까. 기아차도 마찬가지고 요렇게 볼 수 있고 하나 더 한국전력을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전력이 최근까지 계속 불안합니다. 저는 이제 2만 원 이하면 괜찮은 가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에 변함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아무래도 정치적인 문제로 다루어지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한전의 적자가 올해 예상되는 적자가 한 30조 정도 되고 발전 자회사에서 얻는 이익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감안해서 한국전력이 작년에 순손실이 5조 2,292억 그리고 올해 22조 한 23조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순손실이. 그럼 이걸 어떻게 메꿔야 되느냐 앞으로. 지금까지 난 건 어쩔 수 없는데 한전채 발행해서 메꿨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 방법은 간단합니다. 한국전력이 킬로와트당 50원 인상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물가가 오르는 거 아니냐, 산업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렇긴 한데 사실 공장 같은 데도 보면 아주 오래된 얘기이긴 하지만 그 조선소에 다니던 십수년 전에 조선소에 다니던 친구들이 얘기를 하기를 전기가 싸다 보니까 그냥 막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면 아무래도 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니까
에너지 안보에도 좀 기여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아유. 아유. 예, 그래서 요게 관철될 가능성은 크지는 않지만 항상 이 정치적인 부분은 균형을 맞추려고 하니까. 아유, 죄송합니다. 예, 채권 발행 한도를 늘리고 요금도 50원은 아니지만 한 10원은 올릴 거고. 예, 그리고 예, 적자를 좀 감수를 하고 S&P 상한제를 해서 발전 사업자들 이익도 좀 훼손을 하고 뭐 요런 구조로 가지 않을까. 조금이라도 올릴 거고 적자가 줄어들 거고 어느 시점에서는 다시 흑자로 전환을 할 거다. 예, 그렇게 봤을 때 국가의 전력을 책임지는 회사의 시가총액이 10조 원대다. 너무나 싼 겁니다. 물론 싼 이유는 있지만. 그래서 쌀 때 관심 가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